안녕하세요. 주식망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망고 업로드를 하나를 못하고 월요일부터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텔레그램 대화창에 막 메시지가 막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딱 계좌를 보니까 깊은 좌절. 조금 반등하고 나면 그래 이 정도면 일단 놀자. 다시 또 깊은 빡침. 네, 굉장히 한 주간 스트레스가 많았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도대체 항상 살펴보면 일을 벌리는 쪽은 트럼프였던 것 같아요. 그쵸? 트럼프는 도대체 왜 또 이런 일을 벌였을까? 왜 또 폭탄 두 개를 뻥뻥 하고 터뜨렸을까? 일단은 사건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하려면 사건을 벌인 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트럼프가 왜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소심하게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사건을 요약을 하자면 일단 트럼프가 중국과 미국의 연준 파월 이 두 가지 타겟을 대상으로 폭탄을 뻥뻥 터뜨렸습니다. 갑자기 트위터로 9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매길 거야! 라고 뻥 터뜨렸고 중국에서는 그래 너네 농산물 수입하지 않을 거야! 뻥 하고 터뜨렸고 그러고 나서 막 환율이 중국의 위안화가 가치가 막 떨어지니까 트럼프가 환율 조작국 지정할 거야! 뻥 하고 터뜨렸고 중국의 위안화는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7위안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건 틈에서 우리나라 주식만 더 큰 개폭락을 경험을 했고요. 결론은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다. 아주 씁쓸한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왜 이런 폭탄이 등장을 하게 되었을까? 트럼프는 왜 또 이런 일을 했고 목표는 무엇이고 타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아까 말씀대로 중국과 파월 두 군데인 것 같고요. 중국은 알겠는데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인 파월이 타겟이라고? 이 부분도 살펴를 봐야겠죠? 일단 트럼프가 한 짓이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세 폭탄이고요. 두 번째는 환율 조작국 지정이에요. 그럼 첫 번째 관세 폭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연준 총재인 파월입니다. 당하는 대상은 중국이지만 사실 목표는 연준을 노리고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일단 지난 7월에 미국 연준에서 25bp 정도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폭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사실 연준 총재의 발언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문제고 관세가 문제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아주 금리 인하적인 기조로 돌아선 거는 아니다. 한 번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추이를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약간 시장과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럼 환율 조작국 지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걸까요? 이거는 바로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의 임기가 1년도 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어떤 나라가 무역 협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의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시진핑은 임기가 무한인데 이런 입장 차이에 의해서 특히나 더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무역 전쟁이나 기타 트럼프가 도발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환율 조작국 지정을 통해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려는 의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최근 트럼프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은 그러니까 집권한 이후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평균치에 거의 딱 도달할 만큼 이렇게 하락을 한 상황이더라고요. 트럼프의 위치도 좋은 위치는 아닌 거겠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지난 7월에 금리 인하하면서 파월이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진다거나 또는 무역 전쟁 같은 대외적인 변수가 뻥뻥하고 터진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바로 대외적인 변수를 뻥뻥 터뜨려 준 거죠. 파월 너 금리 인하 더 하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같은 경우는 미국은 사실 98년도 이후에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진 않았어요. 엄포는 놓았지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그쵸? 근데 이번에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3가지 요건 중에 1개 정도가 해당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정한 거고 뭐 수치로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환율 조작국을 지정했을 때 바로 나 너 지정이야 하고 나서 바로 중국이 으악 하고 당해 이러는 게 아니고요. 환율 조작국을 지정함과 동시에 8월 5일이었죠. 내년 8월 5일까지 1년 동안 중국과 미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조정을 해보자. 환율 조작국으로 너를 지정했으니까 1년 동안 우리 얘기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보자. 만일에 1년이 지나도 미국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서야 여러 가지 제재 사항이 들어가는 거죠.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이라던가 뭐 IMF를 통한 여러 가지 더 흔들기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관세나 환율 조작국 지정이나 바로 뭔가가 빵 하고 터지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주식이라는 시장의 특성상 불확실성을 미리 가격에 선 반영하는 측면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뭐 레리 커틀러라고 하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가요? 이분이 TV에 나와서 트럼프는 중국과 항상 열린 자세에 있고 언제든지 협상을 할 수 있고 관세를 유예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추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겨서 트럼프의 발언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고 이기기 쉽다 라고 주장을 했던 의견이 있더라고요. 트럼프의 속마음은 이런 것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2가지 전쟁을 벌였는데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2가지 모두 다 어려우니까 트럼프도 지금과 같은 막다른 상황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겠죠. 일단 첫 번째로 뭐 관세 폭탄 같은 경우 금리 인하를 위해서 연준을 더 휘둘러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긴 하지만 사실 연준이라는 게 중앙은행이라는 게 독립성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명분이 필요해요. 항상 모든 일은. 그래서 트럼프나 파월이나 명분을 제대로 거쳐야 둘 다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월을 움직이는 것보다 어쩌면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게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역 전쟁은 사실 트럼프가 벌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을 막으면 무역 전쟁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의 입장이 트럼프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렇게 막다른 정책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는 도대체 왜 이따위 전쟁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소심한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시장을, 내 계좌를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